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사쿠라 바람 속에 100년 노송 절단나고 편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 국토의 7할가량은 산입니다. 따라서 산악국인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산과 산림 또는 나무에 얽힌 많은 사연과 애환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비야. 예, 아버님. 오늘은 말이다. 마음도 제치고 선산을 다녀와야겠다. 예, 그러시죠. 거기 가서 다만 오동나무 묘목 한 그루 구해오도록 해라. 오동나무 묘목이라뇨? 이겨나 이 사람하고는. 딸의 애비가 되고서도 어째 내 나무 한 그루 심어줄 줄도 모르는고. 예, 아버님.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아들을 낳으면 내나무로 송백 한 그루를 심어주었고, 딸을 낳으면 딸의 내나무로 오동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갈 때는 그 오동나무를 베어 농을 만들어 주었고, 송백나무는 아들이 늙어 죽을 때 관목으로 삼았습니다. 애비도 그런 것을 느껴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다면 참 이상하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여기 서 있는 내나무 말이다. 이 내나무가 병이 든 것 같으면은 내 몸도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았고, 이 내나무가 싱싱하고 보면은 내 몸에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거든. 아버님, 그게 이런 이치는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병든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나무가 병든 것 같고, 내 몸이 원기 왕성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나무도 싱싱해 보이는.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청령 한식의 나무 심자 무슨 나무 심을래? 심리절반 오리나무, 열애갑절 스무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 뀌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니편 내편 양편나무, 입맞추어 쪽나무, 양반골의 상나무, 너하고 나하고 설구나무, 아무데나 아무나무. 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나무 타령의 일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산악국의 백성답게 우리 옛 조상들은 나무와 더불어 삶을 노래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미야, 여기 걸려있던 수쿨이 네가 어디다 주웠냐? 어머님도 그저께 그 수쿨엔 고구마를 담아 광에 넣어뒀잖아요. 아이고 참 그렇지. 그럼 애미야, 그 고구마 딴 데 담아놓고 그 수쿨이 좀 갖고 오너라. 베란간에 수쿨이는 왜 찾으세요, 어머니? 황장봉산에 도토리가 다 익어서 막 떨어지기 시작했단다. 힘드신데 그만 드세요, 어머니. 아니다. 그 좋은 도토리를 왜 그냥 썩힌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7년 고비로 가뭄이 들거나 난리가 있을 정도로 기근이 주기적으로 몰아닥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구제해주는 양식이 도토리였기에 현명한 수령들은 부임 초기에 우선 도토리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강물이 푸르렀기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삼천리로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조들이 비록 산에 나무 심기를 꺼렸다 손치. 이 나무도 없애야겠다. 아버님, 설마니 이 나무 뿌리가 봉분까지야 닿으려고요. 애비, 너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못 들었느냐? 옛부터 묘지의 사초 지역 안에는 절대로 생목을 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가 뻗어 관 속의 시신에 침입하면 그 자손이 해를 입고 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고인의 가슴에 나무 뿌리가 뻗으면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속병을 앓게 되고, 눈 부분에 침입하면 장님이 되고, 국부를 침입하면 불임 또는 맹병이 걸리고, 뼈마디를 휘감으면 신경통을 앓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애비야, 예, 아버님. 내 손가락 끝에 보이는 저기 저 나무들도 모조리 베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말이다, 저기 저 소나무들이 저렇게 앞을 가리고 있으면은 이 사슴서로 올 복을 가로막고 마는 게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탐관오리들의 관패가 백성들의 조림 의욕을 꺾는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숲을 만난 탐관오리들은 불시에 일정량의 목재를 관에 바치라는 목영령을 내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무식한 지금 애비야! 네, 아버님. 네가 이 담 밑에다가 이 개나리들을 심어놓냐? 예, 아버님. 원래 아버님께서는 나무와 꽃들을 워낙 좋아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선조들은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에도 실로 많은 생각을 부여하려 들었습니다. 당장 뽑아버리지 못할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명심해 두거라. 이놈의 개나리는 아무데나 꺾어서 꽂아도 죽을 줄을 모르니 일편단심도 없고 기저도 없는 꽃인게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프고 선한 꽃을 집안에 심어둔단 말이냐?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왕 말이 난 김에 좀 더 일러둬야겠구나. 애비도 뭐잖아. 아이들 살림집을 따로 내야 할 테니. 명심해 두겠습니다, 아버님. 원래부터 집안에 나무를 심을 때는 함부로 심지 못하는 법이야. 버두나무는 마당의 서북쪽에 심어야 하는 거야. 웬고하니 서북쪽 담에 붙여 심어야 서북풍에 날리는 버들가지가 집안으로 날리면서 복을 몰아오거든. 또 복숭아 나무는 반드시 동쪽 담에 붙여 심어야 하는 게야. 그래야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를 제일 무서워하는 각종 병균나 악수가 담을 넘어 번점을 못하는 게다. 그리고 대추나무나 석류나무는 안방문을 열면은 금방 보이는 곳에 심어야 아들, 딸을 대추나무만큼 석류씨알만큼 많이 낳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버님, 지난달에 그 살구나무는 왜 베버렸습니까? 그 본래 사타구니를 닮은 구멍이 크게 뚫리는 고목은 없애버린 법이다. 그런 나무들이 성하면 집안에 바람난 여인이 생기는 게야. 아버님께서는 특히 감나무를 즐기시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무슨 까닭이 있었는지요? 있다 말다. 감나무만큼 좋은 나무는 따로 없거든. 흔히들 그 감나무한테는 오절오상이 있다고 했지. 감나무의 호절오상?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감나무는 몇백 년씩 사니 그 목숨이 길고 새가 둥지를 치지 못하며 벌레가 꿰지를 못하고 열매가 극히 달고 나무가 단단하기를 최고라고 해서 이 5가지를 감나무의 오절이라고 하는 게야. 그럼 오상은? 그 단풍진 감나무 잎은 글 쓸 수 있는 종이가 돼서 문이 있는 것이고,
나무가 단단해서 화살촉으로 쓰이니 무가 있는 것이고, 또 과일의 안팎이 하나같이 붉어서 표리부동하지 않은 충이 있고, 이 빠진 노인도 쉬 먹을 수 있는 과실이라 효가 있으며, 소리를 이기고 늦은 가을까지 버티니 절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 따라서 문무, 충효, 절, 이것들을 감나무의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듯 우리 선조들이 나무나 살림을 통해서 철학적, 종교적, 시적 의미들을 반추하고 있을 때 서구 열강들은 살림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 은둔의 나라 조선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행가 한 곡 들어봅니다. 1930년대 중반에 제작됐던 SP판 리갈 레코드에 수록된 작품 고마부 작시 유일 작곡 김홍매 노래의 산이 좋아 물 좋아. 네, 가사가 말해주듯 이 노래는 중국인이 유람삼아 조선 땅을 구경해보는 흥겨운 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화 초기에 이 땅을 넘보던 또 다른 외국 세력들은 애초부터 기선이 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 세력들, 그들은 우리나라의 살림을 사이에 두고 사생결단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04년에 일어났던 노일전쟁 이전. 당시에 조선 친노정부는 이미 압록강 연안의 산림 벌채권을 러시아에 넘겨주었고 울릉도의 귀목나무 벌채권까지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울릉도에는 귀목이 울창했으며 러시아에서는 군함을 파견, 현지 조사를 하러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바로 가네자와란 사람올시다. 예, 제가 여러분의 울릉도 안내를 맡은 사람올시다. 러시아 조사단의 안내역 이 일본인은 이미 일본 공사관으로부터 러시아의 울릉도 벌채를 가급적 방해하라는 지령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벌써 러시아의 남하 정책 실현을 위한 요새 확벌한 속셈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우리 조사단을 귀목나무 저쪽으로 안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도 여간 난처하지가 않습니다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저기에 있는 저 나무벤 자국들을요. 예, 여기 울릉도에 귀목나무 울창하다는 소문은 옛 얘기입니다.
이미 이 섬 사람들이 모조리 남벌해 버렸다는 말씀이옵시다. 물론 일본인은 러시아 조사단을 감쪽같이 따돌렸습니다. 비단 울릉도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세력은 부산 앞바다의 영도에서도 부닥쳤고 경남 마산에서도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이젠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다만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저희 야욕껏 우리 한반도의 살림을 약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창 씨에 져서 군국 일본 조선 점령 36년사 중에서 해당 부분 몇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조선의 산이 민둥산이 된 것은 결코 일본의 지배자가 말하는 것 같이 온돌 사용에 의한 남벌 때문은 아니다. 조선의 산림 상태는 1912년에 조선 총독부 조사에서 보아도 전국의 73%에 달하는 1620만 정도의 산림이 무성울창했었고 민둥산은 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벌채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래서나 마나 뭐잖아 우리 조선은 사쿠라 천지가 되고 말 거라니까 그래. 때는 1907년 간악한 일제 통감부는 소위 사쿠라 정략이라는 비밀 책략을 세우고 일본의 국화인 벚꽃을 서울서부터 마구 심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그놈의 사쿠라꽃이 만발하는 날에는 조선이 시들어버리고 말 일인 것을. 근데 말이지, 이 황제님의 앞마당에 10그루의 사쿠라 나무를 심어놓고 의진을 지키는 10명의 중신 이름을 척 써붙였는데 그 중에 한 그루 사쿠라 나무는 그만 말라 죽었다지 뭐겠나. 그렇다면은 사쿠라 대신이 9사람이고 뭐. 옳거니. 그래서 저 유지에서는 사쿠라 대신이란 말이 유행한다는구만. 하늘도 무시무시. 근데 말이야, 이 광화문통에 심어놓은 사쿠라는 밤마다 누군가가 뽑아버리기 시작했다는구만. 그래서 외놈들이 꽃지기 순사를 배치한다지 뭐예요. 사쿠라 침략, 그것부터 막아야 하고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지적 산림 정책은 1908년 1월에 삼림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우선 당시의 삼림법 제19조를 읽어봅니다. 삼림사냐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삼림사냐의 지적 또는 면적의 견적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 네, 이 독소 조항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른바 무주공산, 즉 주인 없는 일반 민중의 공유림을 손쉽게 약탈하고 말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들의 수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무슨 수로 그놈의 살림법을 불태울 수가 있고 그놈의 살림령을 없애버리고 우리 구분조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다더냐. 그렇지만은 두 눈 뻔히 뜨고 앉아서 우리 산을 뺏길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살림을 사이에 두고 일제와 조선 민중들의 피나는 충돌이 곳곳에서 야기됐습니다. 고유 살림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항쟁에는 완도 사건, 강원도 삼척 사건, 경남 지명의 보안림 편입 사건, 전남 장흥 사건, 황해도 은율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무수하지만 이 시간에는 보길도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봅니다. 때는 1913년 10월.
아연, 소문대로 저 보길도는 귀한 목재들의 밀림이 장관을 이루었구만. 목포에서 5해리, 완도에서 20해리나 떨어진 절해의 고도 보길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섬에는 떡갈나무, 동백나무, 참나무 등등이 우를 창창 들어선 그야말로 완도의 상장봉선다웠습니다.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조선이 민등산이라면 총독부 나리들이 이 먼 백길을 무엇하러 달려오겠습니까? 옛날에 원시적인 산림 지적은 배로 섬 한 바퀴를 돌고는 눈으로 대충 산의 너비를 측량했던 것. 그랬는데 총독부 직원이 포함된 이들 일행은 새 산림법에 의한 측량차 보길도를 찾아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과연 저기 낯선 배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놈들 또 측량단이 보길도에 도착. 면사무소 숙직실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르신? 어제 도착한 측량단 좀 만나러 갔다. 아, 예. 저도 중량단의 일원입니다. 나는 측량단 단장을 만나야겠어. 총독부 직원과 도청 산림과 직원은 모두 일본인이었기에 김노인의 말은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아, 도대체 이 노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아, 예.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길도 측량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고지고대로 통역해. 어르신, 그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니니까 저 우선 이 좀 앉아보십시오. 뭐가 어쩌고 어째? 나더러 흥분을 하지 말라고? 당신 그 면장이라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그뿐인가? 보라고 봐. 지족도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저기 저 산이 우리 김씨문 중에 선산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측량을 다시 한다고?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저 산은 분명 우리 산인 거야. 상감님이 배를 타고 건너와도 안 될 일이야. 하지만 어르신, 새로 생긴 국법에 의해서 이거... 국법? 아니, 면장은 지방 국법이라고 말을 했나? 그렇습니다, 어르신. 듣기 싫어! 어따 대고 이놈들의 강조법을 국법이라고 해? 여보시오, 면장. 저 노인 혹 노망든 노인 아니오? 그런 건 아닌가. 어쨌거나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일러주는데, 이렇게 내가 좋은 말로 타이를 때 이 섬을 떠나는 것이 상책일 거야. 그렇지 않고 날 우습게 보장하는 큰 봉변을 당하고 말 거야. 조선 총독부가 김노인의 항변 따위 때문에 보길도를 떠날 리는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측량단은 예정대로 일을 시작하려 들었습니다. 아니, 저 sul자락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면장! 면장! 예, 나으리. 별일 없겠어. 그래서 옳시다. 제가 나서서 저 사람들을 달래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하도록 하시오. 아다시피 우린 총도 못 가졌고 일본도도 못 가졌어. 만약 저들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자그마한 대검 하나로 수십, 수백 명의 저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어? 이놈들아! 내 말이 들리거든 잘 듣거라! 이 삽봉우리에는 내 선조들의 묘역이 있다! 만약 어느 놈이건 이 산에 올라가든 이 몽둥이에 맞아 죽을 줄 알아! 어르신께서는 지금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산을 측량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필요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놈들이 이 산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산을 국유물로 만들어서 그 벌채권을 또다시 외놈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르신. 듣기 싫어!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모조리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아! 저 노인 고집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돌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피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청량단은 간신히 면사무소 수픽실로 피신했지만 김노인을 중심으로 한 군중들의 분노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때 하면 좋아. 내가 여기 있는 한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모닥불까지 피우고서 밤새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저기로 막걸리까지 운반되고 있는데요. 막걸리. 이렇게 술에 취한 군중은 어찌할 수가 없는 법인데. 여보시오, 면장. 어떻게든 면직원 두 사람을 차출을 해서 구원 요청을 보내야 하지 않겠소? 알겠습니다. 드디어 면직원 한 사람은 이웃 섬의 순사 휴게소로 구원 요청을 떠나고 또 한 사람은 심리대안에 있는 돼지 목숨의 무선 전신소에 의뢰 목포 수상경찰에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포 수상경찰대는 다음날 새벽 6시에 30여 명의 무장경관을 인솔하고 도착했습니다. 조용하질 않소. 말 마시오. 나는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소이다. 이젠 안심하시오. 내가 여기 있는 한 쥐새끼 한 마리 소리치지 못할 테니까. 그때쯤 서요 군중들은 모두 산속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청량단 직원 두 사람만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러나 저러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한다. 이곳 선 사람들을 샅샅이 검거해야 합니다. 그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산소까지 출동을 하고 보면은 그야말로 유혈 사태가 빚어지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문제는 김노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섬 주민 모두가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김노인을 어떻게 검거할 수가 있단 말이오? 글쎄요. 그럴 즈음에 가마를 탄 김노인이 유유히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 바로 저 사람이 김노인. 성근! 내가 왜 손을 드나? 내가 그까지 총을 무서울 사람이면은 어떻게 내 발로 여길 찾아왔을꼬? 도대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요? 자, 나 쏘아 죽여라. 그리고 우리 산을 떼매고 가든지 우리 나무를 몽땅 베어가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이다. 어르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무렴 이왕 죽을 목숨인데 내가 왜 비겁하게 죽을까? 자, 어르신 뜻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뜻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 당신 뜻이란 게 무엇인고? 네,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발 이번 산지 측량 일에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놈은 시방 그걸 말이라고 씹으는거리느냐? 그래, 내가 누구라고 조상을 팔아서 국사한 내 목숨을 부자할 사람 같은 거? 이 노인은 당장 해봐라. 이래서 김노인은 당분간 구금돼 버렸고 예정대로 청량은 강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길도의 그 밀림은 국유림으로 불려 그 벌채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존망하다오. 제발 내 귀를...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아버님. 수가 없다. 차만의 재간이 없다. 자, 들어봐. 우선 내 동백나무가 달려나가지를 않는데 내 나무가 말이다. 결국 김노인은 우화병을 이기지 못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한성준 장고의 최명선 창으로 들어본 잡가 의주 산타령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조선의 설림을 약탈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의 일본인 목재업자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별하별 정책과 별 해괴한 시행령을 다 동원했습니다. 게다가 가난에 찌들고 일제에 시달리던 우리 조선 백성들은 어느 한순간에도 조림 사업에 눈 돌릴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는 자꾸만 황폐화를 거듭 (8.15)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이 휴전된 다음에는 전체 산림 면적의 40%가 황폐화돼서 극심한 한수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신 내일 할 일이 뭐예요? 아니, 왜 그래? 광주에 좀 다녀오셨으면 하고요. 아니, 광주는 왜? 애들 살림살이 좀 살펴보고 오시란 말씀이지요, 뭐. 내일은
사방사업 가야 하는데. 아휴, 그까지 사방사업 하루쯤 빠지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그까지 사방사업이라니. 당신은 벌써 아버님을 잊었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윽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67년부터 산지의 장기 이용 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조림 사업에 눈을 돌렸고 1972년에는 이른바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 국민조림, 경제조림, 속성조림 사업 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산에 나무가 얼마나 지금 산이 모두 헐벗고 있고, 우리가 하루바삐 산을 잘 가꾸고 나무를 애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산에 나무가 없었느냐? 고운 나무는 전부 잘라다가 쓸 줄은 알았지만 좋은 나무를 갖다 계속 심을 줄은 몰랐고, 또 일부 심었지만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 가꾸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이 저런 꼴이 되어버렸다. 최근에 우리들은 산림욕이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대기가 오염돼가고 도시의 식수가 막지 못한 까닭에 산림욕이란 낱말이 더욱 신선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도 합니다. 실제로 나무들은 제각기 성능을 달리하는 피톤치드라는 휘발성 물질을 방사, 숲속을 거니는 사람들의 자율신경을 활발하게 도운다고도 했습니다. 새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이 더없이 아름다운 마음이란 사실을 깨달아 보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사쿠라 바람 속에 100년 노송 절단나무. 지금까지 출연 임종국, 이윤선, 김익태, 김수중, 홍성환, 김일, 김상욱, 김경웅, 조진숙, 문선희, 장종원. 해설 조명락,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정정일,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상해였습니다.